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당 한강준비위원장 안철수입니다. 국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개혁 과제와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대로 일하는 정치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저께는 정의로운 사법체계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이란 무엇입니까? 공평하고 올바름입니다. 그렇다면 불공정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공평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현 정권에서는 헌법 정신의 훼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무너지고 보편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기회는平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정의와 공정의 최소한의 기준에도 까마득하게 못 미치는 부끄럽고 모렴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일가족의 행위는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의 삶의 의욕을 꺾었습니다. 거짓과 위선, 부정비리를 두둔하고 은폐하려고 진영에 종속되어 스스로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동원한 서초동 집회는 이 정권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대리시험이 뭐가 문제냐는 주장에 보통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태는 국가 권력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은 현 정권이 주장하는 정의와 공정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현 정권은 민주주의 세력도 촛불 정신을 계승한 정권도 아닙니다. 명백하게 자기 편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익 추구 세력입니다. 공정한 사회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 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기득권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범국민적, 범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 무슨 좌우가 있고 여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에 맞추면 합의 기준과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사례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5가지 불공정 관행과 그 근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힘 가진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착취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입학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같은 사례를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실력도 갖추었지만 백 없고 힘없는 누군가는 그들 때문에 낙방의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셋째, 군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과 같은 사례도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전체 장병들에게 어떻게 군기를 확립하고 지휘계통의 엄정함을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넷째,
울산시장 관건 공작 선거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관련자를 엄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80년대 안기부나 했음직한 짓을 청와대가 총동원되어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다섯째,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줘야 합니다. 단지 야당의 입장에서 청와대 권력을 수사한다고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지향하며 검찰 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이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 체제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거짓과 위선의 세력들이 촛불의 가면을 쓰고 건강한 공동체 가치와 사회 규범을 통째로 말아먹으려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불공정 세력을 심판하고 21대 국회에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국민당의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 찬스를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로스쿨과 의학 전문 대학원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겠습니다. 더 이상 부모의 사회 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이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해서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이 땅의 아들, 딸에게 신분 상승의 건강한 사다리를 튼튼하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둘째,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이나 고용 세습을 완전히 차단하겠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해서 모든 채용 청탁이나 고용 세습을 하는 경우에 채용을 취소함은 물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기득권 세력의 불공정 취업 행태를 근절해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채용 서류에 대한 180일 보관 기한을 최소 3년으로 늘려서 불공정 부정 비리는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열정페이를 근절하겠습니다. 기성사회가 어려운 취업 현실과 청소년들의 순수함을 악용해서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열정페이를 강요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구체화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겠습니다.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용해서 선거구를 직계비속에게 세습한다면 가뜩이나 낙후된 한국 정치는 더욱 후퇴할 것입니다. 기득권에 의해 능력 있는 다른 정치 지망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 설치 및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사회정의와
공정 실현을 위한 범사회적, 범국민적 흐름을 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진 자, 힘 있는 자에 의한 불공정, 그리고 제도적 허점에 의한 불공정 사례를 뿌리 뽑고 공정사회 실현이 먹고 사는 문제인 일회산업 전략과 함께 21대 국회의 양대 핵심 의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사익 편취, 기술 유용,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 경제 분야 불공정 부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의 실종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실하게 노력하는 보통 국민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불공정 사회로는 국민 통합도 미래로 나아가기도 어렵습니다. 불공정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내일을 꿈꾸는 보통 사람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성실한 국민들은 숨죽이면서 살고 기득권들은 거리를 활개치며 사는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당은 21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를 좀먹고 불공정 사회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득권을 청산해서 기필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국민이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노력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진정으로 간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그것이 국민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이 민선이 이제 좀 발전해가 그이라고 있는데요. 연애 민주하고 계시는 정의로운 산업체계나 공정사회의 이쪽 분야가 좀 예, 질문해 주셨듯이 저희가 바라는 방향이 행복한 국민, 또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정치입니다. 그 방향에 맞춘 인재분들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의원분들이 열심히 만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이제 앞으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도당 창당대회들이 개최되게 되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의 인재분들부터 해서 한 분씩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개인 문제에 대해서 왜 빠졌습니까? 중국 전 장관의 문제에서 불공정 문제에서 개인 수시가 좀 많이 올랐는데 개인 문제에 대해서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가지 공약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다만 그 문제를 제대로 근절하기 위해서 제가 로스쿨과 의학 전문 대학원을 폐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개인 문제도 추가로 발표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 문제 말씀이시죠? 대입 제도 문제요. 대입 제도 문제, 교육 개혁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기회를 갖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로스쿨 폐지만 해도 굉장히 큰 아닙니까? 당색 관련해서 어떻게 항의가 있었던 거 같은데 예. 이거에서는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히려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녹색이 어느 당 색깔입니까? 국민의당 거예요. 국민의당 지금 현재 녹색당이라든지 대한신당이라든지
또 민평당 색깔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아주 많은, 거기는 정당들이 각 국가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디서도 그 어떤 색깔이 정당의 소유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색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희 국민들께서는 정당의 색깔만으로 정당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이라던가 신념, 그리고 정치 철학을 통해서 그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지금 특정 정당에서 특정 색깔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당의 색깔을 미리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성숙한 정치 시민들의 영향을 저는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예, 말아 들어왔습니다. 그냥 헛소리 들고. 예, 들어왔어요. 예.